새벽 3시 40분경 경기도 평택 남부의 한 폐창고 앞 도로가 경찰차와 포렌식 차량으로 가득 메워졌다. 순찰 중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평택경찰서 강력팀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형사는 창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수증기와 금속성 냄새를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해당 창고는 7년 전 공장 이전과 함께 방치된 건물로 최근까지도 인근 주민들은 밤에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제보만 남겼을 뿐 구체적인 이상 징후는 파악되지 않았다. 창고 내부는 바닥 일부가 젖어 있었고 정면에는 공업용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형사들이 이상하게 여긴 점은 전기 공급이 끊긴 건물에 정체불명의 외부 발전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뜻한 금속 표면, 최근까지 누군가 사용한 흔적, 그리고 바닥에 남아있던 미세한 흡착 자국들. 강력팀 관계자는 통상적인 산업용 작업장의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포렌식 요원들이 내부 정밀 감식을 시작하면서 사건의 실체는 급격히 뚜렷해졌다. 작업대 아래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밀폐 용기, 냉장 보관을 위한 기계 설비, 그리고 사람의 신체 일부로 추정되는 단서들이 연이어 확보된 것이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주변 CCTV 확보 및 이동 동선 분석을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창고 한쪽에서 발견된 다량의 비식별성 직물 조각과 혈흔, 반응 패턴은 단순 불법 작업이 아닌 조직적인 인체 해체 시설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해당 지역은 물류 창고와 버려진 컨테이너가 밀집한 구역으로 평소 왕래가 드물어 외부인의 출입이 감지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 지점을 악용해 최소 수개월 이상 운영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창고 내부에서 확인된 여러 개의 신원 미상 흔적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강력팀은 이곳이 단순한 폐기 장소가 아니라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던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특히 가장 주목된 증거는 창고 뒤편, 흙으로 덮어놓은 듯한 자갈층 아래에서 확인된 원형의 배수 구조물이다. 이 구조는 비공식적인 작업 시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방식과 유사했으며 분석 과정에서 다량의 단백질 반응이 검출되었다. 경찰은 정상적인 식품 혹은 동물 도축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은 5가지 핵심 변수를 설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고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계약 정보, 발전장치 및 장비 구매 반입 경로, 창고 주변의 출입 기록, 바닥 흡착 자국과 이동 흔적의 패턴, 확보된 인체 흔적의 신원 확인 절차.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전에 기획된 불법 인체 처리 시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평택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수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평택 폐창고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초기 감식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강력팀의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작업대 아래에서 확보된 밀폐 용기와 냉각 장비, 그리고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 단서는 이곳이 단순한 폐기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불법 인체 해체 작업이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가능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형사들은 창고 내 동선을 분석하며 바닥에 남아있는 미세한 끌림 자국과 반복된 발자국 패턴을 주목했다. 특정 구역의 바닥은 유난히 마모가 심했고, 이는 무게 있는 물체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킨 흔적으로 해석됐다. 또한 벽면에서 발견된 희미한 분사 흔적은 포렌식 요원들이 바로 채취해간 핵심 증거였다. 현장 주변 CCTV 확보는 난항이었다. 이 일대는 공장 이전 후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고 컨테이너와 폐자재가 널린 구조라 사각지대가 많았다. 그러나 강력팀은 인근 도로의 장거리 CCTV에서 심야 시간대 창고 쪽으로 향하는 화물 밴된 한 대를 포착했다. 해당 차량은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조작된 상태였지만 차량 형태와 이동 시간은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경찰은 현재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첫째, 조직적으로 운영된 인체 해체 시설. 둘째, 특정 사건 은폐를 위한 일시적 사용. 하지만 장비의 규모와 흔적의 분포를 볼 때 장기간 운영된 정황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이 강력계의 판단이다. 또한 포렌식팀은 확보된 조직 단서의 DNA 분석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초기 분석에서 두 사람 이상으로 추정되는 혼합 패턴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실종 신고와의 교차 검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이미 최근 6개월간 경기도 남부권 실종자 명단을 전수조사 중이며 필요시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창고 출입문에서 발견된 비정형 열쇠 흔적 또한 범인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분석됐다. 이는 전문 도구를 사용해 여러 차례 개폐한 흔적으로 우발범이 아닌 경험 있는 작업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사팀은 현재 창고 소유주, 인근 지역의 임시 거주자 기록, 최근까지 이곳을 오간 것으로 보이는 외부 전력 공급 업체까지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특히 발전장치 반입 경로는 사건 전모를 밝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 범행인지, 특정 목적을 가진 은밀한 작업인지, 경찰은 이 현장을 둘러싼 정황들이 단순한 불법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장 정밀 감식이 이어지면서 강력팀은 창고 내부에서 드러난 세 가지 핵심 단서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첫째, 작업대 아래에 숨겨져 있던 밀폐 용기와 냉각 장비. 이는 단순 폐기보다 훨씬 체계적인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바닥 곳곳에 남아있던 반복 이동 흔적. 무게 있는 물체를 지속적으로 옮긴 정황이 분명히 포착됐다. 셋째, 창고 뒤편 배수 구조물에서 확인된 비정상 단백질 반응. 이는 현장 특수성에 대한 의심을 더욱 굳히는 결과였다. 경찰은 특히 심야 시간대 촬영된 흰색 화물밴 한 대에 주목하고 있다. 번호판이 조작된 흔적이 있으며 창고 출입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한다. 강력팀은 차량 실소유주를 특정하는 순간
사건 구조가 크게 좁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단서는 전력 공급 장치의 출처다. 정식 공장 전력이 끊긴 건물에 외부 발전기를 설치했다는 점은 경험 있는 누군가가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발전기 유통업체와 최근 구매 기록을 모두 조회 중이다. DNA 분석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초기 분석에서 2명 이상의 혼합 패턴이 나온 만큼 실종 신고와의 연계 검토가 본격화됐다. 평택 일대뿐 아니라 경기 남부권 전체 실종자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점점 드러나는 단서들은 이곳이 단순한 불법 현장이 아니라 일정 기간 운영된 은밀한 인체 해체 공간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경찰은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며 수사 범위를 확대 중이다. 포렌식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강력팀은 3가지 사실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첫째, 작업대 아래에서 발견된 밀폐 용기와 냉각 장비는 장기간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둘째, 바닥에 반복된 끌림 자국은 무게 있는 대상의 규칙적 이동을 의미했다. 셋째, 배수 구조물에서 검출된 단백질 반응은 사람의 것으로 강하게 추정됐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창고로 진입한 흰색 화물밴을 현재 가장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다. 번호판은 조작됐지만 이동 경로와 시간대가 일치해 특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창고에 설치된 외부 발전장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장치로 경찰은 비숙련자가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장비 구매자와 최근 반입 기록을 집중 조회 중이다. DNA 분석 초기 결과에서는 2사람 이상이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간 경기 남부권 실종자 명단과의 교차 대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점차 드러나는 정황은 이곳이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된 불법 인체 처리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연관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단서들을 토대로 행동 패턴 분석에 착수했다. 창고 내부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특정 구역에만 집중된 마모 흔적이었다. 이는 동일한 동선으로 반복 이동한 사람 혹은 반복적으로 옮겨진 무게물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출입문 근처에서 발견된 비정형 열쇠 긁힘 자국은 전문 도구를 사용해 여러 차례 개폐한 흔적으로 해석됐다. 강력팀 관계자는 우발범이라면 나올 수 없는 사용 패턴이라고 말했다. 심야 시간대 창고에 출입한 화물밴도 중요한 퍼즐 조각이다. 차량의 출입 시간은 대체로 일정했고 이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찰은 이 차량을 중심으로 주차 이력, 기름 주유 패턴, 통신 기록 기반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하며 실소유주 특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창고 주변에서 확보된 미세 섬유 조각들은 현장 내 흔적과 일치하는지 감식 중이다. 이는 범인이 현장을 오가며 사용한 장비나 보호복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현재 현장 운영자 1명, 젖, 보조 인원 1토 2명 체계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구조는 장비 규모와 동선 분석 결과와도 부합한다. 조직적 연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경찰은
단독 행동으로 보기에는 준비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력팀은 핵심 단서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자 수사 범위를 창고 외부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우선 창고 인근의 비정기적 전력 사용 기록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발전장치 반입 시점과 주변 차량 이동을 재조사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만 일정하게 증가한 전력 사용량은 정해진 작업 스케줄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였다. 또한 현장에서 수거된 미세 섬유와 바닥 흡착 자국을 주변 공구상가와 작업복 판매점의 재질과 대조 중이다. 이는 범인이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를 좁혀주는 중요한 자료다. 경찰은 같은 방식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택 인근 폐창고, 컨테이너 밀집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그 과정에서 구조가 유사한 또 다른 창고 한 곳이 확인되었고, 이곳의 출입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 감시가 즉시 시작됐다. 한편 실종자 대조 작업도 확대되고 있다. 초기 DNA 분석 패턴과 일치할 수 있는 인물들이 경기 남부권의 오래된 실종 기록에서 일부 포착되었으며, 경찰은 가족들을 통해 2차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모든 정황은 이 사건이 단일 위치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강력팀은 연결된 또 다른 장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평택 창고의 정황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자 강력팀은 새롭게 떠오른 단서, 구조가 유사한 또 다른 창고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장소는 첫 현장에서 차량이 빠져나간 방향과 정확히 일치해 수사팀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창고는 외관상 평범한 폐건물처럼 보였지만 출입문 하단에서 미세한 금속 분말이 확인되었다. 이는 특정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흔적으로 첫 번째 현장과 동일한 재질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 흔적이 동일 작업자가 오간 정황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또한 주변 토양에서 약하게 검출된 열처리 흔적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파기하거나 소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력팀은 즉시 토양 깊이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검토될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 이곳에 접근한 차량 기록도 확인되었다. 특징은 첫 번째 현장과 동일하게 번호판 위장 흔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장소가 같은 루트로 관리된 시설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한편 첫 번째 창고에서 확보된 미세 섬유 조각과 두 번째 장소에서 발견된 섬유가 일부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 포렌식 팀은 두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일 범행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다중시설 운영 구조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반경은 평택을 넘어 경기 남부권 전체로 확대됐다. 수사팀은 다음 단계는 이 시설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구체적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창고에서 확보된 단서들이 첫 현장과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수사팀은 사건의 핵심이 단일 범인의 활동이 아닌 네트워크형 운영 구조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포렌식 분석 결과 두 공간에서 발견된 금속 분말, 섬유, 바닥 패턴은 서로 다른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 시설이라는 결론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특히 장비 흔적의 배치가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어 경찰은 두 곳이 동일 매뉴얼로 운영된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강력팀은 이제 이 사건을 세 가지 축으로 분석 중이다. 시설 운영자, 이동 차량 및 보조 인력, 흔적을 남긴 작업 방식의 공통된 패턴. 이 세 축의 교차점이 좁혀질수록 범인은 하나의 중심 지점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첫 번째 창고에서 DNA 패턴이 2명 이상으로 추정되었듯이 두 번째 장소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혼합 반응이 검출되었다. 이 결과는 강력팀이 이미 전국 실종 데이터베이스와의 매칭 속도를 높이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이 둘이 폐창고, 중간 처리, 이동의 구조를 가진 일종의 분업형 이동 루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두 장소 모두 심야 시간대에만 활동 흔적이 집중되어 있었다. 현재 수사팀은 두 시설 간의 자금 흐름, 장비 구매 내역, 그리고 최근 1년간 경기 남부 일대에서 발생한 미해결 실종 사건과의 연계 여부를 대조 중이다. 강력팀 관계자는 연결고리는 이미 목전에 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또 다른 시설이 존재한다면 그곳이 이 네트워크의 중심지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두 개의 폐창고가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었다는 포렌식 결론이 나오자 강력팀은 세 번째 장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택 남부, 안성, 오산을 잇는 삼각구역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첫 현장에서 확보한 이동 패턴과 심야 시간대의 전력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이상한 전력 변동을 보이는 한 구역을 특정했다. 이곳은 오래전 폐업한 임가공 공장으로 최근 누군가 장기간 출입한 흔적이 외부 토사층에서 감지됐다. 더 결정적인 단서는 두 번째 창고에서 확보된 금속 분말과 동일한 성분이 이 공장 주변에서도 미량 검출되었다는 점이었다. 강력팀은 이 사실을 사건의 흐름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경찰은 첫 번째, 두 번째 창고에 접근했던 흰색 화물밴의 통신 패턴을 추가 분석했고 반복적으로 특정 시간대에만 신호가 사라지는 구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구간은 바로 해당 폐공장 주변과 겹쳤다. 수사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감시를 강화했으며 최근 48시간 동안 공장 인근에서 동일 차량 형태로 보이는 밴이 짧은 시간 머물다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번호판은 여전히 식별이 어렵지만 차량 외형과 이동 속도, 진입 각도는 기존 패턴과 동일했다. 이제 수사팀은 세 번째 장소가 실제 운영 거점인지, 흔적을 옮기는 중간 지점인지, 혹은 범인이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공간인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당력팀 내부에서는 이 지점이 전체 구조를 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 검토와 동시에 잠복 추적팀을 투입해 결정적 흔적 확보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세 번째 의심 장소로 지목된 폐공장 주변을 72시간 동안 집중 감시했다. 그 결과 심야 유시 18분경 기존 패턴과 동일한 실루엣의 흰색 화물밴이 조용히 공장 담장을 스쳐 지나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강력팀이 처음으로 실제 이동 장면을 확보한 순간이었다. 밴은 약 14분가량 머무른 뒤 다시 외부로 빠져나갔다. 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나간 직후 공장 내부의 여론 측정 장비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경찰은 무언가를 옮기거나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렌식 팀은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주변 토양과 지하 배수구를 샘플링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현장에서 검출된 단백질 성분과 완전히 동일한 반응이 이곳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로써 새 공간은 명확한 연결 구조를 이루게 되었고, 강력님은 사건의 골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 분석팀은 벤이 이동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신호를 끊는 구간을 추적해 차량이 특정 기지국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교란 장비를 사용한 흔적을 찾아냈다. 이는 범인이 추적 회피 기술에 익숙하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경찰은 이제 새 장소를 중심으로 장비 구매 내역, 임대 전력 기록, 실종자 패턴, 이동 차량의 통신 로그 등 4가지 축을 합쳐 용의자 특정 작업에 돌입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단서가 된 것은 세 번째 장소 인근에서 확보한 신발 밑창 패턴이었다. 이는 첫 번째 창고 바닥에서 발견된 마모 흔적과 정확히 일치했다. 경찰은 동일 인물이 최소 2장소 이상을 드나든 것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발표했다. 당력팀은 조만간 용의자 특정과 함께 사건의 전모를 공개할 계획이다. 평택 일대에 걸쳐 존재한 이 비밀 네트워크가 어떤 목적과 구조로 운영되었는지는 이제 한 사람의 신원 확인만 남은 상태다.